예, 1.9 선입력 우선 회로, 인터락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로는 먼저 들어간 것이 우선 동작하는 회로다. 그래서 선입력 우선 회로다. 먼저 들어간 신호가 우선해서 동작하는 회로다. 상대측의 낫 회로를 통하여 엔드 입력이 접속된 것이며 주로 전동기의 정력 운전 회로에 이용이 된다. 앞으로 많이 보실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 회로에서는 자기 유지 회로와 인터락 회로가 거의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 입력 인터락 회로를 나타낸 것이고, 논리식을 본다면은 XA가 A 신호와 상대측 B 신호, 상대측 보조 릴레이의 B 신호가 직렬로 걸려 있어서, 자, A 신호는 기동 명령을, B 신호는 정지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XB에서는 역시 B 신호를, 이제 자기 신호가 B 신호니까 기동 신호로 하고, 이 XA 상대 보조 릴레이 XA의 비접점 신호를 정지 신호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접점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접점 회로에 이와 같은 A 접점에 상대 릴레이의 B접점이니까 XB의 B접점을 직렬로 해서 XA 보조 릴레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B접점은 상대 릴레이의 XA의 B접점과 직렬로 연결이 돼서 보조 릴레이 XB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다 했습니다. 뭐로? 유접점 회로로. 자, 먼저 A 접점을 동작을 시켜서 XA를 동작을 시키는데 무리가 없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B 접점으로 걸려 있으니까 항시 XB는 온 상태로 되어 있어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B 회로에 XA, 즉 보조 릴레이 X의 B접점이 동작을 해서 오픈 상태가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A 접점이 동작을 하는 한, 즉 보조 릴레이 XA가 동작하는 한 B접점을 눌러도 보조 릴레이 B가 동작하지 않는다. 끊겨 있죠, 회로가. 뭐가? 그래서 XA 보조 릴레이 XA 릴레이의 B접점을 통해서 항상 B접점 회로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B접점을 눌러도 무시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그래서 B접점이 먼저 동작을 해서 XB가 동작 중이란다면은 XB가 어때요? 이게 오픈이 돼서 A 접점을 눌러도 신호가 끊어지죠. 이게 XB B접점을 통해서 오픈이 되니까. 그래서 A 접점의 명령이 무시된다 해서 선입력 우선 회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접점 신호는 논리식을 보고 금방 구성을 하면 되겠죠. 엔드 회로. 입력을 A 입력과 보조 릴레이 B 출력을 받아서 엔드 게이트가 하나가 구성이 되고, 두 번째는 B 입력과 보조 릴레이 XA의 출력을 받아서 엔드 게이트가 구성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엔드 게이트의 A 입력과 상대 XB의 신호를 피드백 받아서 반전을 시켜서 입력하고, B 입력과 XA의 신호를 입력받아서 반전을 시켜서 입력을 해서 이건 XB, XA 해서 유접점 회로와 이게 무접점 회로죠. 무접점 회로, 유접점 회로 해서 회로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타임 차트. 타임 차트를 그려라 하는 문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이제
A 접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접점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B 접점이 동작하지 않은 상태. 지금 A, B 두 기기가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A 접점이 동작을 함으로써 보조 릴레이 XA가 동작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A 접점이 유지될 때까지. 그런데 중간에 B 접점이 들어왔네요. B 접점이 동작을 해서 XB의 동작 명령을 주지만은 중간에 끊어져 있죠. 뭐로? XA의 B 접점으로 인해서 무시된다. 자, 이제 XA가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하고 나서 B 신호가 들어옵니다. B 신호가 들어오면 당연히 B 기기가 동작을 합니다. 언제까지? 자, XB가 동작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B 신호가 유지되는 동안까지. 중간에 A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B 기기가 동작을 하면은 B 접점, XB의 B 접점에 의해서 A 회로는 오픈 회로가 되니까 무시되죠. 자, 이제 B 기기가 스톱을 했어요. 그래서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A 신호가 들어오니까 XA가 동작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A 신호가 유지될 때까지. 그런데 B 신호가 A 신호의 하반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동안은 이 XA가 동작할 동안에는 이 신호가 이행되지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A 신호가 끝이 나버려요. B 신호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 그럼 XA가, 즉 보조 릴레이 XA가 정지한 순간부터 B 신호, XB가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첫째, 각 신호가 무시된다는 걸 나타내 줘야 되고, 그리고 A 신호와 B 신호가 동시에 들어와도 돼요. 어느 한 신호가 끝이 나게 된다면은 유지되는 명령을 수행하랍니다. 수행을 해서 B 신호가 XB가, 즉 보조 릴레이 B가 어디까지, 그래서 B 신호가 유지되는 동안 유지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 입력 우선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고, 교재에는 신 입력 우선 회로가 없으니까 잠깐 뒤에 이제 내용은 본 문제에서는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신 입력 우선 회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입력 우선 회로. 자, 어떤 기기가 동작을 하느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기동 명령을 주는 쪽이 바로 동작을 해버립니다. 이 선 입력 우선 회로는 한쪽이 동작을 하면은 다른 쪽이 동작을 해도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선행 동작하는 이 기기가 정지할 때까지. 그러나 신 입력 우선 회로는 어떤 기기가 동작하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동 명령을 주는 것을 바로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논리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들으셔야 돼요. 들을 때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2번 듣고 3번 들을 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식에 먼저 XA, 그래서 보조 릴레이 XA가 A 플러스 XA and XB 바. 그래서 XB가 BO와 B and XA 바. 그래서 논리식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리식을 통해서 어떤 동작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유접점 회로를 그리시면 돼요. 자, 유접점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접점과 이 보조 릴레이 A접점과 보조 릴레이 B의 B접점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직렬로 연결이 된 것이 OR로 되어 있다. 그래서 XA의 자동 A접점,
XB의 자동 B 접점이 AND로 OR로 연결이 되어서 XA로 입력이 되더라. 그럼 두 번째는 여기 이제 A 접점이죠. B 접점이 XB의 A 접점과 XA의 B 접점이 O와 연결이 되어서 XP로 입력이 되더라. 자, 이제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A기를 동작을 했습니다. A기를 동작을 하면은 동작을 하고 XA가 동작을 해서 자기 유지가 됩니다. XB는 노멀 클로즈죠. 노멀 클로즈니까 동작을 하지 않는 한, B기가 동작을 하지 않는 한 얘는 온 상태가 돼 있으니까 XA가 동작을 하면서 어때요? 옆에 있는 XA가 이렇게 오프가 되어 있죠. 오픈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기가 동작 중입니다. 그런데 B 접점을 동작을 시킵니다. B 스위치를 동작을 시켜서 XB가 동작이 되냐? 동작이 되죠. XB에서 신호가 들어가면은 XB가 동작이 되면서 앞에 있는 회로에 XB의 B 접점이 동작을 해서 자기 유지가 끊어져 버리죠. 자기 유지가 끊어져 버리면은 얘는 정지합니다. XA는 정지하고 XB가 동작이 되면서 XB의 자기 유지 접점이 동작을 해서 계속 기동 상태를 유지한다. 기동 상태를 유지하다가 A 접점을 다시 누르면은 신호가 XA로 바로 들어가죠. 바로 들어가고 B 접점의 자기 유지 회로에 있는 XA의 B 접점이 동작을 해서 자기 유지 회로가 끊어짐으로써 XB가 스톱이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접점 회로를 알아봤고 무접점 회로는 이대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대로 해서 A 플러스 XB A 플러스 XA에 XB 플러스 A XA 플러스 XB 해서 요 회로가 좀 잘못됐네요. 앞에 있는 요 회로는 앞에 있는 거니까 회로를 구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회로를 구성을 하시고 또 타임 차트를 보는데 이것은 문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재에 없으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은 선입력 우선 회로죠. 그래서 신입력 우선 회로는 이렇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입력 우선 회로는 기동 명령을 주는 이 스위치와 정지 명령을 주는 이 스위치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신입력 우선 회로는 기동 명령을 주는 이 접점과 정지 명령을 주는 접점이 병렬로 걸려 있더라. 그리고 정지 명령은 단지 자기 유지 명령을 끊어주더라.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응용을 하면서 실제 문제에서 응용을 하면서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회 10 순차 동작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동작 회로는 기억 회로를 포함하여 전원촉으로부터 입력이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순차적으로 출력이 된다.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입력이 되면은 순차적으로 출력이 되더라. 그럼 이 회로는 직렬 회로라는 뜻입니다. 직렬 회로. 앞에서 하나가 끊어지면은 더 이상 명령이 진행이 되지 않는 이 회로가 순차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논리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XA가 A 명령이 STP 요거는 정지 명령이에요. 정지 명령과 AND로 해서 A
기동 명령이 되겠습니다. 프레스라는 것은 오화죠. 오화 해서 XA. 그래서 기동 명령과 피드백이 되는, 피드백이 된다 하는 건 자기유지죠. 자기유지되는 명령이 오화로 되어 있어서, 자, 기동할 때는 기동 명령으로 출력을 발생을 시키고, 자, 기동하고 나서는 출력 신호로서 계속 유지한다. 자기유지예요. 자기유지. 자, 이렇게 하다가 또요, 특정한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일이 완료가 됐을 때 정지 신호의 하이 상태, 입력을 함으로써 전체 동작을 정지시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직렬회로 이런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XA가 진행이 되고 나서 XP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스탑 명령 플러스 A 플러스 XA에 B 플러스 XB. 자, 여기까지 명령이 수행이 돼야 다음 B의 명령이 수행이 됩니다. B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B의 입력으로 오화회로니까 그때 어떤 쪽이든 한쪽이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발생을 시키겠죠. 그래서 출력을 발생시켜서 이 출력을 다시 자기유지, 그러니까 B의 입력은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다만 이 회로에 스탑 명령이나 A가 수행되지 않는다면 B까지 신호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신호가 가야 이 신호까지 가죠. 순차적으로. 다음 XC를 보겠습니다. XC는 그대로 스탑 명령, 전체 스탑 명령이에요. 스탑 명령에 A 플러스 XA, B, O와 플러스 XB에서 C, O와 XC. 자, 그래서 스탑 명령이 들어오지 않고 A가 수행 중이어야 되고 B가 수행 중이어야만 C가 수행이 되는 이런 순차적인 순차 회로고, 순차 동작 회로는 직렬 회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접점 순차 동작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체 정지 명령을 하는 비접점 스탑 명령이 있죠. 비접점이니까 항시 비접점은 NC 접점으로 전류가 흐르죠. 크로즈 해서, 자, A 접점을 수행을 시킨다면, 동작을 시킨다면은 XA가 동작이 되고, XA 보조 릴레이 XA의 A 접점으로 해서 자기 유지가 걸려서 회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회전이 계속 유지가 돼야 전류가 흘러서 B쪽으로, 이제 B쪽을 봅니다. B쪽에 접점, B접점, 기동접점, B접점을 동작을 시키면은 XB가 동작을 해서 2번 전동기가 회전을 하면서 이 XB 보조 릴레이 XB의 A 접점으로 해서 자기 유지를 시켜서 이 B 접점이 복귀가 되더라도 회전을 유지합니다. 이 회전을 유지할 때 지금 A가 회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B가 돌고 있어요. B가 돌아야지만 신호가 다시 전달이 돼서 C 회로, 이제 C 접점이 동작을 하게 된다면은 XC가 동작을 해서 세 번째 전동기가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게 되면은 XC의 A 접점으로 인해서 자기 유지가 돼서 A 전동기, B 전동기, C 전동기가 동시에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 앞에 B 전동기가 정지가 된다면 C 전동기는 반드시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신호가 넘어오지 않으니까. 물론 앞에 있는 A 전동기는 관계가 없죠. 만약에 A 전동기에 문제가 있다면 세 전동기가 동시에 정지를 하게 되죠. 이것이 순차 동작 회로다 해서 무접점 회로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유접점 회로를 보신다면은, 자, 첫째 출력에서 엔드 회로가 있고, 이 엔드 회로에서는 어때요?
스탑 명령에서 스탑 명령의 비접점 명령을 항시 가지고 있고 이 스탑 명령은 동작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상태가 돼서 어때요? 다른 명령에 따라서 얘는 동작을 하는 이런 회로가 되죠. 그럼 다른 명령은 오화회로죠. 오화회로가 돼서 A 신호, A 기동 신호거나 아니면은 피드백, 결과의 신호를 피드백 시켜서 A가 1이라고 한다면은 이 피드백 되는 신호와 관계없이 출력이 1이 되니까 이 엔드 회로에 스탑이 B 신호를 걸어서 항상 1과 그리고 A 기동 신호의 명령을 받아서 출력이 1이 되면은 이 출력 신호가 피드백이 돼서 이제 A 신호의 유무 관계 없이 1이 유지가 돼서 항상 1 신호가 넘어가게 되죠. 하이 상태. 자, 하이 상태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게 엔드 회로예요. 엔드 회로에서 하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이제 B 신호에서 이게 오화회로입니다. 오화회로. 오화회로니까 B 입력이 하이 상태가 된다면은 결과에 피드백 되는 신호에 상관없이 출력이 하이 상태가 돼서 이 A기의 하이 신호와 B 신호의 입력을 받아서 이 보조 릴레이 출력 신호가 동작을 하죠. 하이 상태. 동작을 한다면은 출력 신호가 피드백을 받아서 B 신호의 여부에 관계없이 1 신호 하이 상태가 유지가 돼서 이 출력 상태가 유지가 되죠. 출력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이 출력 상태가 보조 릴레이 C의 하이 상태로 입력이 되고 다음 C 입력 신호가 하이 상태가 된다면 역시 오화회로니까 피드백 되는 신호에 상관없이 하이 상태가 하이 상태가 입력이 돼서 양쪽의 신호가 하이 상태, 즉 B 회로의 출력이 하이 상태, 그리고 C 입력이 하이 상태가 돼서 출력이 하이 상태가 된다면은 이 출력이 어때요? 피드백이 돼서 자기유지 걸리니까 항상 XC도 동작을 하는 이런 무접점 순차 동작 회로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순차 동작 회로도 이제 응용 회로에서도 또 만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이제 시간 지연 동작 회로, 타이머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회로는 세 가지 회로가 있습니다. 타이머 회로 첫째, 한시 동작 회로. 두 번째, 한시 복귀 회로. 세 번째, 디진 회로. 자, 한시 동작 회로를 그래서 온 딜레이 회로다. 한시 복귀 회로를 오프 딜레이 회로. 그래서 온 오프 딜레이 회로. 자, 이와 같이 명칭을 우리말로도 쓰고 영문으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시 동작 회로는 타이머가 여자가 되면은 타이머를 T라고 써보겠습니다. 타이머가 여자가 되면은 타이머에 전원이 공급이 되면은 이런 뜻이에요. 일정 시간 후 동작이 되고 타이머가 소자가 된다면은 즉시 복귀되는 이런 회로가 한시 동작 회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시 복귀 회로는 타이머가 여자가 되면은 즉시 동작을 해요. 즉시 동작을 하고 타이머가 소자가 되면은 소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전원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타이머의 전원이 차단이 되면은 일정 시간 후
복귀가 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디진 회로는 한시 동작 한시 복귀 회로가 되겠습니다. 한시 동작 한시 복귀 회로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머가 여자가 되면은 일정 시간 후 동작을 하고, 타이머가 소자가 되면은 전원이 끊어져도 일정 시간 후 복귀가 되는 회로를 말한다. 자, 그러면은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래서 기호로는 그래서 한시 동작은 바로 이렇게 삼각형을 오른쪽에 나타내 줍니다. 자, 한시 복귀는 삼각형을 왼쪽에 나타내 줍니다. 그럼 디진 회로는 이 접점의 가동편의 접점의 양쪽으로 삼각형을 나타내 줍니다. 자, 물론 여기서 A 접점일 때의 표시였습니다. 같아요. B 접점일 때도 이렇게, 자, 한시 동작 B 접점이에요. 자, 이것은 한시 복귀 B 접점. 이것은 한시 동작 한시 복귀 B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진 회로가 되겠습니다. 디진 회로. 자, 이렇게 해서 한시 동작 한시 복귀 디진 회로의 의미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온 딜레이 타이머 한시 동작 타이머 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원이에요. 자, 교류 전원에서 접점이 동작을 하게 된다면은 전류가 흘러서 이 타이머가 여자가 됩니다. 타이머가 여자가 되면은 이 타이머의 한시 동작 A 접점이죠. 한시 동작 A 접점이 동작을 하는데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그 타임 차트를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은, 자, 이 타이머는 타임 차트를 그려보면은 금방 아실 수 있으세요. 타이머에 전원이 공급이 되는 타임 차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접점은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첫째, 온 딜레이미 한시 동작 접점이요. 동작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T세크 동안 지정이 되어 있는 T세크 동안 지연이 돼서 동작을 하지만은 타이머가 소자가 되면은 즉시 복귀하는 이 회로를 한시 동작 회로가 되겠습니다. 한시 동작 회로 또는 한시 동작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시 복귀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시 복귀 회로는 이와 같이 삼각형이 반대편으로 그려져 있어요. 한시 복귀는 동작을 할 때는 즉시 동작을 합니다. 뭐와? 타이머가 여자가 되면 바로 동작을 해서 타이머가 소자가 될 때 복귀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T세크 후에 복귀하는 것이 바로 한시 복귀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죠. 자, 그럼 이제 디진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진 회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삼각형이 양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뭐야? 접점, 가동 접점의 삼각형이 왼쪽, 오른쪽 다 가지고 있어서 타임 차트에서 이와 같이 동작을 할 때 T세크 이후에 동작을 하고 복귀할 때도 T세크 후에 복귀하는 것을 디진
회로 또는 온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1개의 스텝으로 해서 기본 회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1개의 회로들이 이제 앞으로 시퀀서를 공부하시면서 분야의 조합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어려울 수가 있고 익숙해지지 않고 그림이라든가 유접점 회로, 무접점 회로, 시퀀서 논리 회로, 진리표와 같은 것들이 생소할 수 있으나 많이 반복을 해봄으로써 같은 룰이 꼭 지켜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유지 회로다. 이 자기유지 회로네. 자기유지 회로가 빠졌네. 이건 인터락 회로네. 이쪽에도 인터락 회로가 들어가려면 여기는 반드시 상대 회로의 비접점이라야 돼. 이렇게 해서 스스로 아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제 시퀀서는 전반적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향으로 봐서 18문제 중에서 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되느냐, 아니면은 좀 더 여러 작은 문제로 분류가 돼서 배점이 큰 문제로 출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2문제 이하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시퀀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다른 쪽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비록 문제는 작지만은 전체적인 시험을 치는 이 분위기라든가 컨디션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시퀀서 문제가 원활하게 풀었다 그러면은 왠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퀀서 문제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차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도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또는 혼돈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퀀서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통해서 그 개요를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또 생각이 안 나실 때는 다시 한번 들어서 기본을 잘 숙지를 한 상태에서 본 문제에 들어가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이 기초 또는 앞에 이론 내용에 대한 강의를, 시퀀서 이론 내용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